정수호 선생님의 상태명리 61번째 페이지입니다. 형충합해의 혼기현기, 혼인현기. 형충합해는 오행상극의 일종의 특수한 표현 형식인 동시에 일정한 현기를 표시한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배우성 또는 배우궁이 형충합해를 받는다면 모두 부부감정에 영향을 주며 특히 합과 충의 영향력이 더욱 크다. 실례로 여명입니다. 계묘, 병호, 병신, 경인. 병화의 관은 여기 개수가 이렇게 딱 하니 연간에 있네요. 그러면 조혼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연간에 있다는 건 조혼할 수 있다는 뜻이죠. 본전은 2000년 경진년에 출혼한 명이래요. 경진년이라고 하면 식상생제 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여자에게 식상생제라는 건 자식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식상은 때 여자가 아이를 가지니까. 그리고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혼인 문제에 대하여 문의한 경우로 필자가 대답하길 본조는 일생 혼인이 불안정하고 개수가 약해요. 그죠? 결혼 전에 남자친구를 뺏기는 현상이 있으며, 이거는 병호와 병신의 관계에서 얘기한 겁니다. 월주가 병호예요. 병호가 비견이 있는데 병호라고 하고 자신은 병신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힘을 뺏기는 형국이고 월주에 있는 병호는 힘이 왕성하죠. 그러니까 그 앞에 관이 있으니 이 사람이 먼저 갖는 거죠. 그리고 힘이 있으니 가져가는 거죠. 빼앗기는 현상이 있으며 결혼 후 역시 남편을 빼앗기는 현상을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혹은 말하길 남편의 애정이 다른 이에게 옮겨갔다고도 보며 반드시 두 번의 결혼의 일이 있는 명조라고 한다. 그렇답니다. 그녀가 말하길 현재 재혼한 상태로 결혼 전에 사귀던 남자는 모두 다른 이가 빼앗아 갔었으며 결혼 후 제3자의 개입으로 결과적으로 이혼하였으며 남편은 다른 여인과 결혼하였다라고 말했대요. 이러한 현상이 출현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본조의 유일한 관성이 합을 당하여 가니 합당해서 갔대요. 그러면은 개수가 합을 당해서 갔다. 이것은 남편 또는 남자친구를 뺏기는 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관성이 합을 당해 가다. 남편 또는 남자친구를 뺏기는 상이 나타난 것이고 다시 일지 배우궁이 충당하니 여기 보면은 인신충하죠. 여기 보면 인신충으로 뺏기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결혼 생활에 변화의 현상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남명을 실례로 또 한 번 들었습니다. 갑오, 기사, 갑자, 병인. 갑일간이 4월에 태어났어요. 갑일간의 남명의 제는 토죠. 토가 왕합니다. 토가 왕하다고 토 자체로는 약한데 밑에 지지에 사화를 깔고 있으니까 토가 힘이 있는 거죠. 갑자, 본인은 갑자고
여기에 보면은 비견이 연간에 되어 있는 가보가 또 있죠. 그러면 일례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본조의 천간에 두 개의 갑이 하나의 기토를 쟁합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발생하는 현상은 쟁처 혹은 쟁녀의 현상을 의미하는 거다. 여자 하나를 두고 일주는 일생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 쟁처하거나 혹은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 쟁처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 이유는 일주와 비견이 재성을 쟁합하기 때문이며 비견과 겁재는 모두 배분이 같은 사람이거나 둘 다 왕지를 깔고 앉아 있어서 그런가 봐요. 있거나 혹은 나이가 비슷한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비견과 겁재는 모두 배분이 같은 사람, 비겁이니까 같은 사람이거나 나이가 비슷한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자기 처나 혹은 여자친구를 빼앗아 가거나 아니면 자기가 다른 사람의 처나 혹은 여자를 빼앗아 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보는 간법은 사주조합의 선우로 보는 것이므로 사주조합의 선우, 먼저 누가 있느냐 보는 것으로 본조는 자기가 다른 사람의 여자를 빼앗아 오는 것이다. 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연주가 전이요. 먼저이니 먼저 연간에 갑기 합을 하고 뒤에 갑과 기가 합을 한다. 일간이. 이것은 원래 먼저 연간의 갑과 기가 연애를 논하고 그 뒤에 일간 갑의 개입으로 기토와 쟁합을 논하니 서로 삼각연인 관계의 출현을 보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기토 여인은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면 일주와 합하는 것으로 일주가 다른 사람의 여인을 쟁탈하여 자기 손에 넣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보는 것은 육친왕세 비교법으로 주요하게 쌍방의 영향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누구 영향이 클 것인가로 즉 큰 것을 따라가는 것으로 추론하면 된다. 그러니까 갑오는 상대 연주에 있는 갑오 일주는 본인이 식상을 생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힘이 빠지는 거고 일주의 갑자는 본인이 힘을 받는 것이니까 일주가 더 왕하다고 본다는 얘기예요. 최종적으로 기토 여인은 누구를 따라가는가 하면 일주와 결합하는 것으로 일주가 다른 사람의 여인을 쟁탈하여 자기의 손에 넣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육친 왕세 비교법으로 주요하게 쌍방의 영향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누구의 영향이 클 것인가 즉 큰 것을 따라가는 것으로 추론하면 된다. 연간 간목이 자하 오화에게 설기당하고 제가 설명한 부분이 그대로 나오죠. 또한 일간 간목은 자하 자수하여 상생을 받고 다시 시지에 임목을 임하여 근을 방부받으니 일간 간목의 영향이 커지므로 최종적으로 일간의 승리이다. 사주로 만일 일지가 합이나 충을 당하면 합이나 충을 당한다면 모두 혼인의 불안한 상을 나타낸다. 일지가 합당한다면 처나 남편의 외도의 상을 나타낸다. 일지가 합을 당하면 처나 남편의 외도의 상이고 일지가 충을 만난다면 부처의 별거가 아니라면 바로 혼인의 불안으로 부처에게 생사별리의 일이 발생한다. 근데 결국에는
배우자 자리가 좌우충을 받는 건 맞는데 이렇게 편을 먹고 자를 충하는 거니까 결혼 생활이 그렇게 막 평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왕부지명 6번. 여명은 관살이 남편이며, 맞죠? 여명은 관살이 남편이며 여명의 재성은 남편을 돕는 것이니 여명의 왕부한 대운을 추산하는 황리는 재생관하는 시기와 명운을 찾는 것이다. 여명이 왕부한 대운을 추산하는 황리는 재생관하는 시기의 명운을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이 힘이 있을 때는 여자가 재생관할 때 대운은 10년의 운정으로 10년이 관살운으로 간다면 망부 10년이라 추론한다. 왕부는 남편이 하는 일이 만사가 순리한 시기이고, 왕부운에 대한 설명이죠. 만사가 순리한 시기이고 부요직상하며, 부요직상하면은 라는 것은 408번이에요. 부요직상, 지위, 명성, 가치 등에 빠르게 올라가다. 남편이 고생은 하지만 직업에서 수확과 성과가 큰 시기로 본다. 남편이 고생하지만 직업에서 수확 및 성과가 큰 시기로 본대요. 대운은 지지의 영향력을 위주로 하고 편의상 천간지지는 각 5년의 운정을 관찰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남편성 관살을 극지하는 운이라면, 즉 극이 크다면 배우성을 극하는 것은 식신과 상관이니, 만일 식신과 상관으로 운으로 간다면 바로 남편을 극하는 대운이라고 본다. 제21장 상병투옥이 재난. 제1절 신체 위치와 인체 기관의 정의. 명주의 사주명국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발생하는가를 판단할 경우 어떤 때는 아주 명확하여 큰 고민 없이 바로 직단하여 설명할 수 있으나 어떤 때는 곤혹스럽게도 판단이 쉽지 않다. 어떤 경우에 쉽게 판단할 수 있고 어떤 경우가 어려운가를 생각하여 보자. 연주는 머리 부위를 대표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여 연주의 범위는 어깨 이상 부위로 목, 귀, 안목, 두발, 머리, 뇌신경계통, 얼굴, 코, 치아, 혀 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연주는 머리 부위, 월주는 흉부계통을 대표하고 어깨에서 요부, 허리 부위까지, 어깨에서 허리 부위 사이로 흉부, 폐, 겨드랑이 부위의 호흡기, 심장, 간담, 유방, 상초 등을 나타낸다. 상초는 또 뭘까요? 위의 본분 부분으로 음식을 흡수한다. 상초가 위를 말하는 건가 봐요. 상초는 위. 일주는 복부로 대표한대요. 범위는 요부. 요부가 아까 허리 부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일주는 허리 부위, 장, 위, 재부. 재부는 또 뭘까? 앞 배벽을 9부분으로 나눴을 때 배꼽을 포함하는 가운데 부위래요. 배꼽 부위. 그리고 방광, 신우,
비뇨기 계통, 생식기 계통, 소화기 계통, 배설 계통, 강부. 강부는 또 심장이 우심방, 자심방의 자심실에 내 강부를 말한다. 그러면 강부는 심장 부위를 말하나 봐요. 음부 등을 나타낸다. 시주는 하지를 대표하며 때로는 과부. 과부는 또 뭐야? 사타구니 부위래요. 정수호 선생님이 한의사셨다고 강의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한의학적으로 장기 부위를 얘기하시나 봐요. 과부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주요한 것은 하지를 대표하며 허리 이하의 위치를 나타낸다. 음부와 사타구니 부위 그리고 대소태부 각은 다리예요. 과 복사병 슬 무릎 등을 배속시킨다. 정리하면 연주는 머리를 대표하고 월주는 가슴을 대표하며 일주는 배를 대표하고 시주는 하반신을 대표하는 궁이다. 청가는 인체의 표면과 전면을 그리고 우측을 대표하고 이게 양이기 때문에 그럴 거거든요. 우측을 대표하는 건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지는 인체의 내장과 배면은 배면 전체 면적이 아닐까요? 배면 등 쪽이 되는 부분이래요. 등 쪽. 배면 등 쪽. 배수진 이런 때 배자하고 비슷한 건가 봐요. 좌측면 또는 청간은 좌측면을 대표하고 청간은 체외 바깥에 사람의 상반신을 지지는 체내 사람의 하반신을 대표한다. 연주와 월주의 신체의 자변을 대표하며 연주와 월주는 신체의 자변을 대표하며 일주와 시주는 신체의 우편을 대표한다. 연월주는 좌측, 일주와 시주는 우편. 질병 예측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오행과 청간지지가 인체에 어떻게 배속하는지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렇게 했어요. 목은 간, 담, 머리, 목, 관절, 근맥, 안, 눈 말하는 거예요. 신경, 지체, 모발. 갑은 두, 머리, 그리고 담. 을은 간, 목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인목은 팔과 사지, 그리고 근, 힘줄, 맥, 모발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담자네요. 담자. 묘는 간, 흉, 눈, 수, 조 손톱이나 근을 말한대요. 근육이겠죠. 뭐 근맥 맞죠? 근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는 심장, 심, 견, 혈액, 경혈, 얼굴, 치아, 설두, 혀끝, 복부, 신경, 혈관, 혈압을 말하는 거다. 병화가는 견, 어깨 아니에요? 어깨 견자 같은데? 그리고 소장, 정화는 심장, 혈액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전에 보니까 정화를 염증이라고도 표현하시더라고요. 사화는 얼굴, 치아, 심포락. 심포락은 심장의 뭐인가 봐요. 심포락은 심의 표면을 싸고 있는 막이래요. 심장 표면의 막. 심포락, 삼초. 그리고 인후, 목구멍을 말하는 거고, 오는 심장, 복부, 보, 심복, 소장, 눈목자고요. 입설, 혀를 말하고, 신기.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신기를 말하는 게 오황인가 봐요. 토는 비위, 늑골, 옆구리, 배, 등, 가슴, 폐. 두는 배, 복부, 위, 뭐 이러는 거래요. 피육, 종괴. 종괴는 종양 뭐 이러는 건가 본데, 토가 종괴를 볼까요? 조직 혹은 장기 일부의 분명한 경계로 발생한 종기를 일컫는다. 종기가 종기예요, 종기. 그러면 암도 토에 해당되나 봐요. 그러네. 피부 조직에 염증 덩어리가 종괴인가 봐요. 무토는 위, 늑협, 그리고 등, 폐. 그러니까 무토는 지지가 폐를 말하는 거고, 천간이 능엽을 말하는 거래요. 진토는 등, 가슴, 목, 어깨, 피부를 말한대요. 기토는 비장, 지라, 배를 말하는 거고, 축토는 두, 배, 비위, 그리고 기육, 인체의 살을 말하는 거래요. 종괴라. 종괴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종괴. 조직 혹은 장기 일부에 분명한 경계로 발생한 종기를 일컫는다. 분명한 경계로 발생하는 거면 양성종양을 말하나 봐요. 왜냐하면 암은 수변적이라 삐죽삐죽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분명한 경계라고 그랬잖아요. 금은 폐, 대장, 제, 배꼽을 말하고 넓적다리, 성해. 성해는 성기 말하는 건가? 성해. 기침소리. 그리고 기관지, 코, 피부, 치장, 치질 말하네요. 호흡기 계통, 골격, 치아입니다. 경금은 장, 재를 말하고, 신금은 폐, 넓적다리, 지지신금은 성해, 폐, 대장, 근골격, 경락, 음성. 유금은 얘가 폐죠, 폐. 폐, 코, 피목, 피부하고 모발, 그리고 성, 목소리. 수는 신장을 말하고 방광, 정강이, 발, 머리, 회음부를 말하는 거고, 요도, 허리, 귀, 자궁, 생식기 계통, 혈액, 땀을 말하는데요. 임수는 방광과 정강인글을 의미하고, 계수는 신장, 발, 정, 뼛속에 있는 골수 얘기하는 거래요. 자수는 회음부, 귀, 허리, 진액. 진액이라 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 진액을 말하는 걸까요? 몸 안의 계통에 따라 순환하거나 분비되는 분비물로 피, 임파선, 조직액, 정액,
땀, 콧물, 눈물, 침, 가래 등 몸 안의 계통에서 나오는 그런 건가 봐요. 그리고 이 소변을 말한대요. 해수는 신장을 말하고 머리, 음낭, 수, 골수, 척수, 내수 등이 있고요. 정신계통이 이게 그거 아닌가요? 정신. 명리를 가지고 질병을 예측함에 있어서 이렇게 오행의 측상과 간지의 측상에다 정의를 함께 고려하여 질병을 예측하여야 그 적중도가 높아지는데, 현 학계의 일반적 명학과는 이를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으며 또한 아는 사람이 있다 하여도 그 응용을 질서 있게 정리하여 통변하는 이가 많지 않다. 대개의 술사나 명학가들은 단순한 오행의 과다로 그 질병 부위를 예측하는 수준의 술사가 대부분인데, 이것은 이러한 분야의 전문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추단 방법은 질병 예측뿐만 아니라 육친 해석에서도 그 해당 십신과 궁의를 함께 고려하여 응용하는 것으로 아주 유용하고 적중률이 높은 방법인 것으로 사주 예측의 기법 중 하나인 위상이론의 종합적 해석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육친 예측 시 남명의 편제가 연간에 있다면 편제는 부친을 나타내는 십신이니 연주는 육친 궁이상 부친의 궁이이고, 특히 연간에 편제의 정의이니 부친이 자신 궁위에 있으니 이것으로 부친에 관한 여러가지 형태 문제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육친의 십신상으로 볼 때 편제는 반드시 부친만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고 광범위하게 여자나 첩 또한 애인 등을 나타내므로 단순히 일주나 시주가 편제가 있다면 일주나 시주에 편제가 있다면 이때는 편제가 반드시 부친을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대요. 그럼 뭘 나타내는 걸까요? 오행 분류상 간목은 연주로 머리와 두부를 나타내는 의미가 큰데, 이것은 간목은 머리이고 연주는 두부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연주가 있는 간목이 극을 당한다면 이는 바로 머리 부위의 질병을 의미한다고 확신할 수 있다. 간목이 월주에 있다면 이것은 상지, 담부위의 질병으로 유추하면 되는데, 이것은 월주가 흉부를 나타내고 간목 또한 담과 상지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인체기관은 모두 이렇게 중첩되는 오행과 측상과 간지의 측상의 구체적 정의를 근거로 그 질병을 유추하는 것이다. 을목이 연간에 있다면 두발이나 두경부는 머리와 목 부분을 말한대요. 머리와 목 부분. 두경부 신경계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을목은 신경, 모발, 목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연간에 을목이 극을 당한다면 이는 바로 신경계통, 모발, 목 부분 여러가지 질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을목이 월간에 있다면 이것은 상지와 간을 나타내는 의미가 크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을목이 월간에서 극을 당하여 손상한다면 이를 두고 바로 간이나 상지 부위에 질병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갑을목이 시간에 있다면 이는 하지를 의미가 큰데, 이는 목오행은 신경계통 및 신체 골격과 사지를 나타내므로 시주에 있는 목오행이 충국을 당한다면 이는 태각근골, 419번 다리와
발의 근육과 뼈. 다리와 발의 근육과 뼈래요. 다리와 발의 근육과 뼈. 태각근골. 신경성 관절염 방면의 질환일 가능성이 신경성 관절염 방면의 질환이 가능성이 크다고 유추하는 것이다. 일간에 있는 목 모양의 신체 부위의 정의는 정하기가 어렵대요. 연간에 있는 병화는 바로 그 인체 정의가 뇌신경과 안목을 의미하는데 만일 병화가 연간에서 충이나 극을 당한다면 명주는 반드시 뇌신경과 안목 두 방면에 질환이 있다고 유추하면 된다. 월간에 병화가 있다면 이것은 어깨 부위를 나타내는데 이는 병화가 견 어깨 부위를 나타내고 월주 역시 가슴 부위를 나타내는 대표하므로 병화가 월간에 극을 당한다면 월간에서 극을 당한다면 이는 바로 어깨 부위의 질환을 의미할 수 있다. 병화가 일주에 있어 극을 당한다면 일주의 병화는 바로 소장을 나타내므로 이 소장 부위와 맹장 등의 질환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시주와 병화는 인체 정의상 대표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우며 그 정의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방법으로 명국과 결합하여 나타내는 측상은 다음과 같다. 정화가 연간에 있는 정화는 뇌신경과 안목을 눈을 대표하는 거고 월간의 정화는 심장 혈액계통의 정의이고 만일 이 부위가 극을 당한다면 그 상응 신체 기관은 필연적으로 상병이 있을 것이다. 정화의 일간과 시간은 그 상응 인체의 정의는 정하기 어렵다. 무토, 연간에 있는 무토는 바로 코와 얼굴을 나타낸다. 월간의 무토는 갈비뼈를 말한대요. 흉기, 가슴 속에 있는 기관인가요? 흉기, 가슴 근육과 피부. 상비기륙. 상비기륙은 뭘까요? 위팔 근육. 위팔 근육. 위팔 근육. 위팔 근육은 기력을 나타낸다. 일간의 무토는 위장 복기, 소화기 계통을 말한다. 복부 안에 있는 장기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흉기는 가슴과 근육에 피우고 상비 근육은 위팔의 근육이고 복기는 배 근육과 피부를 말하고 배 근육 그리고 피부 그리고 시간의 무토는 대소 태부 기륙의 인체 정의이다. 이거는 진짜 한의학 사전을 뒤져야지 될 것 같아요. 연간의 기토는 그 인체 정의로 보면 경부, 목이 있는 부분이래요. 면부, 얼굴, 안면, 그리고 기륙, 근육을 나타낸다. 월간의 기토는 그 정의가 비장, 흉기, 상비, 기륙을 나타내며 일주의 기토는 복부, 복기, 요기, 허리 부분을 나타내며 시간의 기토는 대소, 태부, 기육의 인체 방해이다. 경금은 연간의 경금은 그 인체 정의가 두골, 치아를 나타내며 얼굴 부위니까 월간의 경금은 흉골과 상비골 그러니까는 가슴 쪽에 있는 뼈들,
을 나타내며 일간의 경금은 재윤, 배꼽, 미치니까요. 대장을 나타내며 시간의 경금은 미골, 꼬리뼈, 하지골격, 경락 등을 인체로 정의한다. 신금은 연간의 신금은 신체 정의가 후부. 연간이니까 두 쪽에 뒤통수를 보고 후부라고 하지 않을까요? 후부는 목구멍이래요. 치아, 호흡, 임파를 나타내며 월간의 신금은 폐, 흉강, 흉부에 있는 흉관, 가슴 안에 안 공간으로 심장, 배혈관, 폐, 식도 등의 장기가 위치하는 걸 흉강이라 한대요. 그러니까 가슴 부위에 있는 부분을 흉강이라고 하나 봐요. 임파를 나타내고 일간 신금은 고부. 고는 또 뭘까요? 일간은 배 밑이니까 허리뼈 밑이니까 고부는 넓적다리를 말한대요. 그리고 시간의 신금은 인체의 정의를 나타내기가 쉽지 않다. 임수는 연간의 임수는 인체 정의의 이 혀, 귀, 내공, 혈 기능을 나타내며 월간의 임수는 그 신체 정의가 정하기 쉽지 않으며 일간의 임수는 삼초와 방광, 비뇨기 계통을 나타낸다. 그리고 시간의 임수는 정부, 정강이를 나타낸다. 인체 정의로 한다. 개수는 연간의 개수는 인체 정의가 내 공열 기능 외에 의미를 나타내기가 어려우며 월간 개수는 심포락을 대표하고 일간의 개수는 신장과 생식기 계통을 나타내며 시간의 개수는 족부를 그 인체 정의로 한다. 발부위인데 이상은 사주상의 천간 오행의 부동의 위치에서 나타낸 신체기관의 정의에 대한 것이다. 다음은 지지 오행의 부동의 위치를 나타낸 인체기관의 정의에 대한 것이다. 자수, 연지자수는 그 정의 방위가 귀이며 월지는 정의가 불확실하고 일지는 그 정의가 방광, 비뇨기 계통, 생식기 계통을 나타내며 그리고 시지자수는 그 정의가 발로 볼 수 있다. 아까 그 개수가 시지의 시간에 있으면은 저기 뭐야 발로 본다 그랬죠. 족부. 그리고 축토, 연지 축토는 그 정의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때론 간헐적으로 두경부를 얘기한대요. 두경부. 그러면 머리를 말하는 거죠. 내표피를 두경부의 내표피. 그러니까 그 겉에 표면 말고 안에 있는 표피를 나타내기도 하고 월지토는 그 정의가 비장을 나타내며 일지축토는 그 정의가 포두를 나타낸다. 포두가 뭘까요? 포두. 배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래요. 배를 둘러싸고 있는 막. 시지의 축토는 그 정의가 명연하지 않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